지금 해외 군사기술 분석가들이 동시에 같은 자료를 다시 열어보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가 아니라 광학과 양자역학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최근 이상하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핵을 대체할 에너지원 논의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과학기술 전문 언론과 미국의 국방기술 분석 채널은 하나의 공통지점을 짚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의 실험 결과를 게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초과학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연구를 잠수함 추진 체계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공개 자료를 보면 공통된 약점이 드러납니다. 원자로 자체보다 유지 비용과 규제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 기준으로 버지니아급 원잠 한 척의 연간 유지비는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 바라쿠다급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교체 주기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이 더해지면 운용국 입장에서는 장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은 서울대 연구팀이 제시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연료를 태우지 않고 핵 분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출력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 실험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과학 전문 매체들은 이 연구를 초방사 현상을 제어 가능한 엔진 구조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관련 이론 연구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출력 흐름을 실험적으로 제어한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린 실험 결과를 분석한 해외 논평에서는 출력 안정성 곡선과 에너지 손실률 그래프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열기관이 카르노 효율이라는 물리적 한계선에 묶여있는 반면 이 실험은 광자와 양자 집단 현상을 이용해 효율 저하 구간을 회피하는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아직 엔진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면서도 잠재적 추진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험과 규제 그리고 외교적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처음으로 실험 데이터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었지만 동시에 방사성 물질 관리와 국제 협약이라는 현실적인 벽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성공은 한국이 선택지를 하나 더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연구를 당장 실전 배치로 연결하지는 않으면서도 10년 단위 기술 로드맵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분기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관련 개념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공개된 실험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학술 검증 단계를 통과한 데이터를 이미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군사기술에서 실험 데이터 공개는 곧 기술 성숙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은 이 연구를 두고 한국이 다시 한번 추격자가 아니라 선행자로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연구기관과 방산업계가 이 논문을 기초로 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슈는 과학 뉴스가 아니라 전략 기술 뉴스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 기술이 정말 핵 추진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이 판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해외 언론이 아직 깊게 파고들지 못한 기술 내부 구조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다룬 해외 반응을 넘어가면 이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숫자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네이처 포토닉스에 공개한 실험은 추진체를 실제로 밀어내는 단계가 아니라 출력 발생의 핵심 메커니즘을 검증한 단계입니다. 실험 장치의 물리적 규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수준이며 광공진 구조 내부에서 집단 방출이 발생하는 시간 단위는 나노초에서 마이크로초 영역으로 관리됩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지표는 출력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제어 가능성입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초방사 상태 전환 시 에너지 방출 편차가 기존 광학 실험 대비 약 40% 이상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양자 집단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산업계가 이 대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술 성숙도 지표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성숙도 단계 기준에서 이 연구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개념 검증에서 물리 실험 검증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차세대 추진 기술로 언급되는 핵융합 기반 마이크로 추진 시스템이나 플라즈마 전기 추진 역시 2단계에서 수년 이상 정체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 연구는 개념 제안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험 재현성과 안정성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속도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량적 비교를 위해 기존 추진 체계와 구조적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의 경우 출력 밀도는 톤당 수십 킬로와트 수준이며 핵 추진 잠수함은 톤당 수백 킬로와트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는 디젤 전기가 연간 수천만 달러, 핵 추진은 연간 수억 달러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양자광 기반 엔진 개념은 연료비 항목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입력은 외부 전력 또는 축적된 광에너지이며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출력 대비 유지비 곡선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방산경제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비용 구조 변화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다룬 내용 중 눈여겨볼 대목은 연구 인력 구성입니다. 이번 실험은 대형 연구소나 국책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학연구실 중심의 소규모 팀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된 핵심 장비 중 상당수는 국내 제작 비중이 높았고 광학 공진구조와 제어 알고리즘은 자체 설계 비율이 70%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기초과학연구에서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향후 군사기술로 확장될 경우 해외 부품 통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력 규모 확대 시 가장 큰 난제는 열 관리와 시스템 집적입니다. 현재 실험에서는 발생 열량이 밀리와트 단위에 불과하지만 출력이 커질수록 광공진 구조 내부의 열 잡음과 위상 불안정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진 구조의 재질과 형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공정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나노미터 단위 가공과 열 분산 설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냉정한 답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 답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방산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실전 배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방향성을 선점했느냐입니다. 미국이 전기 추진 항공모함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도 초기 출력은 실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이후 수십 년간 해군 전력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 외에는 답이 없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다른 선택지가 처음으로 수치와 그래프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외교적 파장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기술 이전과 연료 관리 문제로 항상 국제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핵 기반 고출력 추진 체계는 조약 적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는 핵 추진을 원하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만약 비핵 고출력 추진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외교 환경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장기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잠수함 추진이 아니라 무인 수중 플랫폼 장기 채공 무인기, 극저소음 발전 모듈 같은 분야가 먼저 거론됩니다. 이 영역들은 요구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음 억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현재 실험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소음 발생 요인은 기계적 회전부가 없어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이 점은 기존 추진 방식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무인 수중 체계에서 소음 감소는 탐지거리 단축으로 직결되며 이 수치는 작전 성공률을 수십 %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방산 기술은 보통 개념 제안에서 실전적
적용까지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방산 기술의 특징은 이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분야에서 이미 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역시 당장 결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핵추진이라는 거대한 구조물 옆에 전혀 다른 길이 처음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그 출발점을 한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숫자와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5일 한국 핵잠수함 원자로 최초 공개 영상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해군 원자로가 고출력과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복잡한 외부 계통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애초에 고장날 지점을 설계 단계에서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입니다. 이 구조는 군사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배관과 밸브 수가 줄어들수록 피격시 취약 지점은 감소하고 유지보수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며 장기 자망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용 리스크도 낮아집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형 원자로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연순환 냉각 개념을 지목합니다. 외부 동력 없이도 냉각수가 스스로 순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펌프 사용 빈도를 크게 줄이고 이는 곧 소음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계열 원자로는 비상 상황에서 전원 상실이 발생해도 수십 시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 설계 기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민수용 원자로에서 축적한 이 안전 설계 데이터는 그대로 군사용 플랫폼에 전용될 수 있는 드문 자산입니다. 여기에 한국 원자로의 또 하나의 차별점이 더해집니다. 바로 연료 이용 효율입니다. 한국은 제한된 연료로 최대 운용 기간을 확보하는 연소관리 알고리즘과 노심 설계 기술에서 국제적으로 상위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출력 대비 연료 교체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작전 지속 능력의 확장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연료 관리에 대한 국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해군 원자로가 고농축 연료 기반의 장기 운용을 택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축도에서도 효율을 유지하는 방향의 연구 데이터를 다량 확보해왔습니다. 이 접근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군사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드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핵원자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형 원자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이 원자로는 아직 바다로 나가지 않았지만 이미 설계 단계에서 전투 플랫폼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숫자로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력은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고 구조는 단순하며 제어는 정교하고 안전계통은 과잉 설계에 가까울 정도로 중첩돼 있습니다. 이 조합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원전 사고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운용 데이터, 민수와 군수를 동시에 고려해온 설계 문화, 그리고 좁은 해역에서 싸워야 하는 한국 해군의 현실이 하나로 겹치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하려는 핵원자로는 그래서 하나의 장비라기보다 하나의 방향성에 가깝습니다. 고출력 경쟁이 아니라 제어력과 안정성 경쟁으로 핵 추진 기술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 바로 그 지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구상하는 핵원자로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해외 군사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 설계를 전통적인 해군 원자로와 다른 계열로 분류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해군 원자로는 공통적으로 고출력과 장기 무정비 운용을 핵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에 적용된 해군 원자로는 수백 메가와트급 열출력을 전제로 하며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30년 이상 교체 없이 운용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지만 그 대가로 노심 열밀도와 구조 복잡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배관 펌프, 열교황이 수가 늘어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안전계통 역시 다층적으로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로 자체의 크기와 중량이 커지고 잠수함 전체 설계가 원자로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면 한국이 연구해온 원자로 개념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력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제어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얻는 실익이 더 크지 않느냐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원자로는 열출력 수백 메가와트 이하를 상정하면서도 출력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여릉력 집중을 줄이는 설계를 채택합니다. 핵심은 일체형 압력용기 구조입니다. 노심,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계통을
하나의 용기 안에 통합함으로써 배관 길이를 대폭 줄이고 누설과 진동의 근원을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잠수함이라는 군사 플랫폼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배관이 줄어들면 피격 시 취약 지점이 감소하고 유지보수 소요 시간과 인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실전 지속 능력의 차이로 봅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순환 냉각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기존 해군 원자로는 정상 운영 구간에서도 펌프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한국은 저출력 안정 구간에서는 펌프 개입 없이도 냉각수가 순환하도록 설계해왔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는 소음 감소입니다. 펌프는 잠수함 내부에서 가장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원 중 하나인데 이를 줄이면 은밀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둘째는 사고 대응 능력입니다. 외부 전원이 상실되거나 일부 계통이 손상돼도 열 제거가 유지되기 때문에 급격한 출력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는 군사용 원자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원자로 안정성이 흔들리는 순간 잠수함은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연료 설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고농축 연료를 사용해 장주기 운용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해왔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축도에서도 연소 효율을 유지하는 노심 설계와 연료 배열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같은 열출력 대비 연료 이용률을 높이는 이 접근은 연료 교체 주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제비 확산 체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원자로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한국형 원자로의 전략적 강점으로 평가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군사적 운용성을 확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불필요한 외교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어 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민수원전에서 축적한 디지털 계측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출력 제어와 안전 계통을 알고리즘 중심으로 통합하는 설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출력 변화가 선체 진동과 소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고려하는 통합 제어 개념에 가깝습니다. 해외 해군 원자로가 기계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면 한국형 원자로는 물리, 열, 진동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는 잠수함 전체 설계와의 궁합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원자로가 선체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모듈처럼 취급되면서 소음 저감 구조물과 추진체계, 전투체계 배치의 자유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하려는 핵원자로의 차별점은 출력 수치나 무한 항속 같은 상징적 요소가 아닙니다. 제어가 쉬운 출력, 단순화된 구조, 자연순환 중심의 냉각, 효율적인 연료 이용, 그리고 디지털 기반 통합 제어라는 5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설계라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기존 핵잠수함 강국들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교훈을 다른 경로로 재구성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형 원자로를 두고 새로운 세대의 해군 원자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출력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은밀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둔 전혀 다른 방향의 진화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